5천만 원은 모아야 되겠지? 1억은 모아야겠지?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계속 갔습니다. 솔직하게 포장 없이요. 무인 펫샵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매출은 2천에서 3천이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공간업은 항상 경쟁자가 쉽게 못 들어옵니다. 자본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500만 원이면 가능할까요? 지금 시작하면 늦은 거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이런 DM들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공간인데 쉐어하우스, 에어비앤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솔직히 저도 똑같았어요. 처음 시작할 때 일단 돈부터 5천만 원은 모아야 되겠지? 1억은 모아야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계속 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숙박업은 500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자본금마다 할 수 있는 게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본 경험으로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포장 없이요. 일단 자본금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있으면 일단 쉐어하우스 하나로 시작하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보증금 300에서 500만 원짜리 집도 있고요. 초기 세팅비, 실제로 쉐어하우스도 그냥 월세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침대랑 에어컨, 냉장고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집을 받게 되면 정말 개꿀이고요. 여기 안에 당근으로 모두 무료 나눔으로 받아서 세팅하게 되면 정말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초기 자본이 정말 적으신 분들은 이렇게 시작하시고, 또 보증금 같은 경우는 쉐어하우스는 다시 500만 원이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입주민들에게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세를 45만 원이든 관리비까지 받고 최소 순수익 35만 원에서 50만 원 남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7개월 정도 지나면 투자금은 회수됩니다. 솔직히 근데 500만 원 투자해서 내가 순수익 30에서 50만 원밖에 안 남으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테스트 비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직히 손 별로 안 대고 이 정도 남는 비용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요. 요새 솔직히 손 대면 딸깍해가지고 월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이런 강의 정말 많으시잖아요. 저는 근데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소자본도 필요하신 분들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 자본금 1,000만 원 있으면 조금 더 큰 집을 시작할 수 있어요. 보증금 1,000만 원 시작할 수 있는 쉐어하우스를 추천드립니다. 방 3개 있는 집도, 그리고 투룸인 집에 방을 하나 더 만드는 집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보증금 600에서 700인 집에 세팅비 300만 원 추가해서 쉐어하우스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출 90만 원 정도 들어오게 되면 순수익은 한 70만 원 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14개월 정도 지나면 원금 회수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부터는 규모의 경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방 3개인 집을 처음 1호점으로 시작했고 3개월 만에 월 150만 원 순수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온 돈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쉐어하우스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바로 방 2개, 3개 하는 게 부담 아닌가요? 솔직히 부담일 수 있습니다. 집 하나로 3개월 돌려보고 시스템을 익히면 다음 집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자본금이 3천만 원 쌓였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쉐어하우스를 또 하시던지 아니면 무인샵으로 가셔도 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무인샵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무인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무인샵으로 월 매출 꾸준히 2천만 원, 3천만 원 유지했었고, 제가 폐점을 했던 이유는 월세가 꾸준히 너무 올라가는 지점이었고 또 너무 경쟁이 치열해졌던 지역이어서 폐점을 했는데, 무인샵도 잘 차리면은 꾸준하게 순수익 150에서 200, 300까지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 쌓이게 됐을 때 선택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이 쌓이면 쉐어하우스를 한 개를 하던, 무인샵을 하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에어비앤비를 하던, 그리고 혹은 여기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해외 에어비앤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발리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연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3베드룸 빌라, 풀빌라는 하기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2베드룸 같은 풀빌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베드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콕은 월세 기준이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월 매출은 어떻게 되느냐? 무인 펫샵 같은 경우에는 제일 낮은 기준일 때는 매출이 700이었고 평균 매출은 2천에서 3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갖고 싶고 초보자에게는 저는 쉐어하우스를 추천하고, 제가 했던 경험들을 생각해서 무인샵들도 추천드리는 점이 있습니다. 자꾸 무인샵이랑 비교를 하는데 무인샵의 매출이 더 높은데 왜 안 하세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 무인샵 다시 하고 싶은 것도 맞아요. 매출은 높았고요. 근데 진입장벽이 낮아서 경쟁자는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쉐어하우스도 사실 그럴 수 있지만 쉐어하우스가 조금 더 무인샵보다 좀 더 귀찮은 점이 많아요. 집을 구하는 게 조금 더 어렵고 입주민들을 구하는 것도
것도 약간의 노하우가 있어서 귀찮은 점이 있기 때문에 경쟁자와 조금 더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본금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자, 여기서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5천만 원 있으면 해외 에어비앤비도 할 수 있습니다. 공간 임대에서 저는 조금 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정도 되면은 발리 빌라 3룸도 할 수 있고 4베드룸, 5베드룸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연세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그 정도 집도 구할 수 있고요. 지금 발리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법인 설립 비용도 들어가고 연세 비용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1천만 원도 쓸 수 있고 총 4천만 원 정도 그렇게 하면 총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 생각으로는 월 매출 750만 원 정도 생각할 수 있고 순수익 500만 원 정도 뽑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느 지역에 했을 때나 어떤 빌라이냐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부터는 수익 규모가 달라집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발리 풀빌라를 하느냐 아니면 정말 안정적으로 해외 에어비앤비를 하지 않고 한국 쉐어하우스 세채를 하느냐 이런 것은 순수익에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한국 쉐어하우스를 할 경우에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친구들이 보통 나가지 않고 유지가 되겠죠. 하지만 에어비앤비를 하게 되면 계속 사람이 바뀌고 순수익이 많이 높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조금 리스키하겠지만 해외 에어비앤비를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해외는 리스크는 크지 않나요? 법이나 세금 관리 문제 이런 것도 좀 많이 질문을 줄 수 있어요. 맞아요. 리스크 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돈을 좀 모았을 때도 한국 쉐어하우스부터 먼저 안정을 하고 그 이후에 2년 정도 하고 나서 해외로 갔습니다. 처음부터 해외를 가면 망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한국 쉐어하우스에서 저만의 시스템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그 상태에서 해외를 컨택하고 해외에서 먹힐 것 같다 그랬을 때 해외를 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본금마다 할 수 있는 공간 임대가 뭐가 있는지 500만 원이어서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1,000만 원, 3,0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당연히 비용이 많아지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겠죠.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도전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 주실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공간업은 항상 경쟁자가 쉽게 못 들어옵니다. 특히 쉐어하우스는 집 구하고 계약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그 귀찮은 게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차리고 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도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되나요? 제 주변에도 쉐어하우스도 그렇고 해외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50대 분도 많이 하시고 60대 분도 많이 하십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신뢰를 갖고 소통을 잘 하시고 꾸준히 유지를 하시고 계십니다.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쉐어하우스는 전대업을 등록하고 월세 소득으로 신고를 합니다. 해외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그 나라마다 법인을 등록하고 세금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본이 적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500만 원으로도 이런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런 비용을 또 다른 강의를 듣고 그걸 금액을 또 태우고 그러지 마시고요. 소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걸 시작해보고 그 경험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에 체크리스트 3가지가 있는데요. 내 자본금 정확히 확인하고 두 번째, 회수 기간을 계산해서 언제쯤 내 돈이 회수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고 세 번째, 리스크를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돈만 날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쉐어하우스 망하는 5가지 실수, 해외 에어비앤비 망하는 5가지 실수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다 해본 실수들입니다. 구독 누르면 다음 이야기 놓치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